네이버 상단에 뜨는 학점은행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찾는 건데 되려 학위도 못 받고 피해자가 될 수 있죠. 혼자서도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플래너가 짜준 과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내받은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굉장히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플래너는 높은 확률로 대행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행 플래너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또 제대로 된 플래너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행 플래너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이버에 학점은행제 플래너를 치면 가장 상단에 떠있는 플래너 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예비 학습자분들은 학점은행제가 너무 생소하니까 광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받게 되면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플래너가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도 설명도 해주고 과정 설명도 해주는데 소속 교육원이 당최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소속 교육원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물어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소속 교육원을 밝히지 않는 플래너는 대행 플래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행 플래너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플랜 사고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감 없이 도망치는 경우가 있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고가 나도 대행 플래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 걸리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플래너라면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학습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데요. 이때 최종 학력과 보유 학점, 그리고 목표를 확인하죠. 두 번째는 플랜 설계를 합니다. 학점은행제의 복잡한 규칙들을 고려해서 안전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진행하게 됐을 때 행정 절차나 학사 일정, 그리고 자격증 원서 접수나 시험 일정까지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사기칠 게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식인가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소속 없이 활동하는 대행 플래너들은 이런 걸 해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정상적인 회사의 시스템이라면 내가 설계한 플랜이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경력이 오래된 사수에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죠. 하지만 개인 프리랜서나 중개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은 조직 구조상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잠수를 타버리죠. 당장 지식인의 학점은행제 플래너만 쳐봐도 연락이 안 된다, 잠수를 탔다고 하는 글들이 많죠.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 학점은행제를 총괄하는 국평원에서도 대행업체나 개인 학습 플래너, 즉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주의사항 공고문을 냈었죠. 또 학습자가 당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명시도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행 플래너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학습자분이 학점은행제 학위 탈락 안내를 받았다며 저에게 답답함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학생분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했지만요, 안타깝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대행 플래너는 나몰라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학점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했고 학위를 받기까지 6개월을 또 기다려야 했죠. 자, 이렇게 학위가 안 나왔던 분도 계시고 이외에도 실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분도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행 플래너에게 잘못된 과정을 안내 받으셨더라고요. 담당 플래너라는 사람은 연락을 해봐도 당연히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편입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죠. 방법이 없으면 1년을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여서 방법을 찾아봤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이분은 학위가 없이 보유학점이라는 전형으로 편입 지원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만 봐도 대행 플래너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속을 안 밝히는 플래너는 거르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명함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하지만 대행 플래너들도 명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행 플래너는 보통 이런 업체명을 사용하죠. 땡땡에듀, 땡땡코치, 땡땡스터디 등 평생 교육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명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확실한 건 방문 상담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리가 멀고 갈 생각이 없더라도 방문 상담을 꼭 요청해보세요. 교육원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플래너라면 사무실 위치를 알려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행 플래너라면 방문 상담은 안 된다고 하거나 방문을 하더라도 교육원 사무실이 아닐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에 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플래너분들이 학습자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원하는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학습자분들을 돈으로 아는 일부 잘못된 플래너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플래너들까지 같은 눈으로 의심받게 되고 결국 업계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혹시라도 학점령제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 꼭 소속교육원의 플래너와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학생분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과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시TV 준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